표준 임대료 도입 불분나, 신규 계약도 5% 상한 카드 꺼내나.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게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또 하나의 또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필 거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가격으로. 지금 4년 동안 통제해서 지금 가격이 내렸습니까? 지금 손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래 부동산 성공 투자의 정창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좀 임대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임대차. 예, 제가 지난 이제 2020년 7월 달이죠.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 통과되고요. 예, 지금 전세 가격이 그때 제가 이제 지금 한 14개월 전이네요. 14개월 전에 통과가 되고 나서 그 저희 채널에 올려드린 강의를 보면 제가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전세 가격이.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제 가격을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통제를 하는 건데 지금 연이어서 지금 이제 너무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뭐 표준 임대료, 그 다음에 또 신규 계약에 대한 뭐 5% 상한까지도 지금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 불안한 전세 시장,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새로운 또 대책이 또 만들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나 또 규제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시장이 이게 불안해지면 당연히 매매 시장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내 집이 아닌 세상.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임대시장 가격 통제, 예, 임대시장 표준 임대료 도입하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요. 한번 그냥 데이터를 한번 보죠.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지금 전세가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자, 20년 7월 달에 임대차 입법이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년 전하고 요 정도 전하고 뭐 한 4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서울시 통계입니다. 한 10% 정도가 올랐는데요. 예, 10%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 임대차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거의 지금 1억 3천 정도가 올랐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치를 보면 4,900 정도가 올랐는데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그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억 3천 정도가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 가격 오름폭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5천이 올랐고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강남권, 송파구 또 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았죠. 예, 고덕중을 재건축을 하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송파, 그다음에 이제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3구에다가 강남 4구가 지금 현재 순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전세 시장마저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주거 사다리가 지금 많이 끊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세마저도 올라가기가 지금 힘들어진 겁니다. 올라가기가. 자,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도 인상됐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 사다리가 지금 끊긴 지는 벌써 오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상급지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임대 시장마저도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임대 시장마저도요. 자, 또 다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서울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에 1년간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 이 빨간색 도표가 그냥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2020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인데, 자, 서울 같은 경우는 3.3배 올랐고요. 예, 용산구 같은 경우는 5.5배 많이 올랐죠. 예, 그 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뭐 8.9배. 특히나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뭐 상계주공이라던가 이런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어떻게 보면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마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입법 시행 이후에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데이터만 놓고 봐도 지금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임대차 입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지금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헤드라인을 지금 장식하는 게, 자, 연말 추가 전세 대책 예고한 정부, 뭐 표준 임대료 도입 불분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솟는 전세값에 예, 신규 계약도 5% 상한카드 꺼내나. 예. 그래서 정부 연말 추가 전세 대책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전세 갱신이라는 신규 계약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세 시장에 이중 가격, 그러니까 이중 가격, 지금 삼중 가격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해소에 중점을 두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예,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만든 거 아니죠? 예, 정책이 만든 거죠, 정책이. 그죠? 예, 정책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표준 임대료든 가격 규제 심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예, 상당히 지금 이제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게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가격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또 하나의 또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필 거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자, 표준 임대료는 뭐냐, 먼저. 자, 임대차 입법 가격 통제의 연이은 어떻게 보면은 표준 임대료. 얘도 지금 가격 통제죠. 아예 그냥 가격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표준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요. 각 지자체가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지정하고 이제 고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표준 임대료를 정해줘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되겠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임대료를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 임대료를. 사실상 그냥 임대 가격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지금보다 더 심하게. 예, 지금은 어찌됐든 한번 갱신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 가격으로 내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격으로. 자,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표준 임대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과연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자, 한번 문제점 한번 볼까요? 자, 표준 임대료 시행 시 문제점 한번 볼게요. 자, 지금도 현재 임대차 입법,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으로 인해서 현재도 우리가 같은 단지 내에 2중, 3중 가격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5억에 전세로 거래가 되는데, 뭐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이나 이런 것들, 예, 아니면 이제 갱신했던 것들. 자, 그런데 현재 시세는 막 10억에 거래되는 데도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벌써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다 시세가 지금 다 왜곡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이는 손이, 그러니까 규제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 시장 가격도 2중, 3중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표준 임대료가 도입이 되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표준 임대료가 도입이 되면. 자, 거기다가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단지 내에 로얄등이, 그러니까 어떤 단지를 보다 더 로얄등이 있을 거고요. 또 충수에 따라 틀릴 거고요. 또 조망에 따라 틀릴 거고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 틀릴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냐 이거죠.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서 임대 가격이 지금 산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게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불가능에. 불가능에 가까운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통제하면 매물 감소는 본격화되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모든 제한은요, 가격을 통제하는 순간 매물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매물 감소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는 뭐예요? 무주택자들이 피해 보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아니, 매물 감소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매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자, 그럼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임대시장에도 권리금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어떤 게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지금 5억에 물건이 나온다. 그럼 이거 권리금 주고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뒷돈 주고라도. 그죠? 예, 뒷돈을 주고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임차인들이 들어오는데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임차인한테 임대인은 당연히 물건을 주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뒷돈거래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지금 보시면은 뭐 전월세 신고제 있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것들 보면 지금 월세 그 3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50만 원짜리 30만 원 내려요. 그 다음에 관리비로 한 2, 30만 원 또 받는 거예요. 관리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두운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어두운 시장이. 왜? 시장은 시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가격으로? 예, 그만큼 지금 4년 동안 통제해서 지금 가격이 내렸습니까? 지금 손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자, 그럼 전세시장 불안해지겠죠? 예, 매물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전세시장은 불안해질 거고요. 자, 그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어떡합니까? 수요자들은? 예, 그럼 매매 수요로 갈아타겠죠. 예, 전세시장이 불안한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버리니까 뭐예요? 지금 전세 끼고라도 지금 갭으로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이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통계치를 보니까 최근에 주택을 매입한 수요의 거의 71%가 갭 투자입니다. 먼저 매입해 놓는 거죠. 먼저. 예. 그러면은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매매 수요로 가속화 되니까 뭐예요? 그럼 당연히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금도 손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는데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격을 통제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공포 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라는 거거든요. 우유 가격 통제. 자,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자, 우유를 싼 값에 아주 공급을 하자. 싼 값에. 그래서 우유를 그냥 우유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우유 가격을 2분의 1로 인하시켰어요. 우유 가격을. 자, 우유 가격을 2분의 1로 인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낙농업자들이 이윤이 안 남죠? 안 남잖아요. 낙농업자들이.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젖소를 다 그냥 죽이는 거죠. 왜?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짜봤자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죠? 이윤이 안 남으니까는 젖소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개체수가 급감을 하고 대신에 젖소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낙농업자한테 물어본 거야. 야, 니네 왜 이렇게 우유를 생산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초를 사서 우유를 키워야 되는데 건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야. 건초 가격이. 자, 그러니까는 이 로베스피에르가 자, 그럼 건초 가격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초 가격도 내렸어요. 자, 건초 가격을 내리니까 건초업자들은 이윤이 안 남으니까 건초를 생산을 안 해요. 건초를 생산을 안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유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통제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가격 통제에 대한 상당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선의죠. 그죠? 우유를 싼 값에 공급하자는 선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 인위적인 가격 통제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을 안 하겠죠. 아니, 생산업자가 이윤이 남지도 않는데 못하러 고품질의 물건을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럼 다 싸구려 물건들만 나오는 거예요. 저품질들. 자, 거기다가 아까 보셨듯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맨 끝에는 뭐예요? 저품질의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품질의 물건을. 그러니까 이게 가격 통제라는 게 공급에 대한 감소를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표준 임대료 도입이라던가 아니면 또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많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그 실거주 그 의무화가 백지화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니까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가격을 잡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를 풀어서 물건 공급을 많이 해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뭐 너는 얼마에 팔어? 야, 너는 얼마에 전세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니,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면 당연히 뒷돈거래가 횡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그 지금 한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표준 임대료에 따른 이제 가격 통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도움 되셨으면 예, 좋아요, 구독하기, 예, 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요즘 많으시죠? 네. 요즘 이제 상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고민에 상담하다 보면 고민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 항상 열려 있고요. 항상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가 좀 이제 상담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해 드릴 테니까,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567-1288로 이제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